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건대국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분석과 해설을 맡은 수자국어학원에서 건대국어 1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욱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다양한 이름일 테고 반가운 얼굴일 테고요. 저희 외부생 혹은 학부모님들께서는 낯선 얼굴이고 낯선 이름이실 테니까 소개 한번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그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하고 얘기 한번 나눠보실 건데요. 여러 가지로 할 얘기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대국어 1학년 시험이 워낙 지금 격변의 어떤 그 혼란을 겪고 있는, 뭔가 격변에 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다른 학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학년하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기조의 흐름이 없거든요. 근데 1학년 시험이 지금 뭔가 새로운 건대국어 이런 거를 지금 학교 측에서 꿈꾸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1학년들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어떤 상황들, 현상들을 겪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저와 같이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결과에 대한 어떤 점수 분석이 들어가겠습니다. 1등급 컷으로 본다면 지금 건대국어가 350명 정도 돼가지고요. 1학년이 1컷은 1등급은 13명까지가 그러니까 이번 시험만을 기준으로 어찌됐건 1학기 토탈을 기준으로 하든 1등급은 13명입니다. 자, 13명인데 자, 89점이 정확히 1등급 컷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정된 어떤 컷으로 보여지고요. 2등급 컷하고 3등급 컷을 이렇게 제가 이제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란 말씀 드립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지금 89점이 1등급 컷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확정을 지어주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저기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특정 반에서는 80점을 넘는 사람이 학생이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이렇게 지금 정보가 또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89점이 1컷인 건 맞는데, 만약에, 반마다 이렇게 80점을 넘는 사람이 이제 그 반은 좀 적었다 치고, 5명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종합이 된다면, 그렇다면 80점이 넘는 사람이 전교에 한 30명에서 40명이 안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80점 이상자는 다 2등급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80 한 2, 3점 혹은 3점 4점까지가 2등급이 될 것인지, 아니면 80점대만 되면 2등급이 될 것인지는 이제 시험 자체가 좀 까다로운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초상위권 1등급을 제외하고 한 2등급 초반이나 2등급 혹은 3등급 초반 정도까지의 한 중상위권 정도의 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점수권을 형성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펼쳐져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아주 낮으면 80점 정도가 될 것이고요. 높으면 80점 한 초중반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반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등급 컷은 한 초반대 정도인가 80점 정도인가 정말 79점이나 8점도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펼쳐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점수에 추정하고 있고요. 90점 정도, 90점이 조금 안 되는 정도가 1등급 컷이었다 라는 것 정도로 정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동대부여고 같은 경우에 그냥 비교 대상으로 하나 제시를 한다면 1등급 컷은 90점 중반대 혹은 서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까이고 나도 90 한 1점에서 2점, 3점 이 정도가 1등급 컷으로 보통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초상위권들 위주에서는 이렇게 93점이냐 89점이냐 1등급 컷이 상당한 난이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서술형이 없는 시험에서 이렇게 90점이 나오지 않는 1등급 컷 점수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중간고사를 치렀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시험지면 매우 정상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저 또 중간고사 때 시험 또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만에 하나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잠도 못 자고 기다렸는데 그나마
어찌됐건 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난이도는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범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험 범위를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다 적었냐라고 하는 부분도 언급을 좀 드릴게요. 일단 시험 범위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시험 범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을 보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이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단원이랑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단원이랑을 보통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로 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 시험에 이거를 둘 다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그 좀 무겁다.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시험에서는 의문의 변동하고 한글 맞춤법이 하나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야, 이게 돼? 라고 하는 정도의 무거운 시험 범위인데 이건 물론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학교 학습지에서 문법 개념에 대한 학습지를 추가적으로 좀 나눠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품사하고 단어의 형성까지 다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험 범위는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전체로 배우는 문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전체 고등 문법의 50% 이상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의 시험에 전체 문법의 50%가 넘는 범위를 집어넣었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 시험 범위라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좀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시험 범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어진 기간 내에 얼마나 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라고 하는 걸 평가해야 되는 시험인 건데 이렇게 문제를 시험 범위를 지정을 해버리면 이건 사실 정상적으로 이 시험 범위 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범위는 이따만큼 내놓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학교에서 제시하는 학습지랄지 교과서 중심으로 냈기 때문에 뭔가 응용하고 어렵게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부분이 없긴 했습니다. 근데 좀 너무 과도한 시험 범위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 그리고요. 자, 모의고사를 연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출제 기조를 좀 확실하게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뭐 문학 지문, 독서 지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지문, 뭐 문제 이렇게 이제 수능 예비 시행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험에서 출제를 하셨는데요. 그 시험 범위를 제시를 하셨는데 독서 지문은 실제로는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았고요. 문학 지문하고 언어와 매체 그 부분에서 문제를 연계했습니다. 그런데 연계를 하긴 하셨는데 우리가 중간고사 때 같은 경우에는 독서 지문을 연계한다고 해놓고 이 지문을 안 내놓고 내용상 연계가 되어 있는 다른 지문을 가져다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이제 연계는 하지 않았고요. 모의고사를 연계하긴 했으나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연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답이 이게 1에서 3번이다 라는 거 정도만 우리가 학습을 했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형태로 냈습니다. 제가 시험 전에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이번 시험은 범위를 이렇게 넓게 내놓은 건 그 주어진 범위에서 어렵게 응용해서 내는 건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못 맞게 된다. 그러면 중간고사 때 평균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걸 학교에서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넓게 펼쳐 놓았으니 이 펼쳐놓은 범위에서 거의 그대로 출제할 것이다. 많이 응용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 부분에 조금 약간 키포인트를 맞춰서 우리 이번 시험 범위 진행했고요. 모의고사 부분하고 문학 부분은 모의고사를 풀어보기만 하면 된다.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습지를 줬기 때문에 그 학습지의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된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문법 부분은 워낙에 넓게 펼쳐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건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나는 문법을 중심으로 달리겠다. 그리고 문학 두 작품하고 모의고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만 주시면 된다. 충분히 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저의 전략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셨는지라는 부분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이번 시험 범위가 워낙에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상들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학습 방식을 제시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학교 학습지도 또 나와서 문법 개념을 제시하셨고 문법 연습 문제 제시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실제 출제됐을 때 이제 모의고사에서 뭐 언어와 매체 부분이 나왔는데 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엮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모의고사가 10문제가 연계가 됐다. 모의고사를 10문제를 출제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학교 학습지 부분이랑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10문제는 출제가 되었으나 사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변별력을 가질 만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시험의 핵심 포인트는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 이 교과서 시험법이니까 학습지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요 두 부분이 결국은 등급을 가르는 부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 모의고사 연계 부분은 수능 형식으로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그 부분을 연계해서 출제한다는 거지, 진짜로 수능 형식으로 출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꿈과 현실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학교에서 아무리 모의고사 수능 형식으로 출제하시겠다라고 해도 그게 진짜로 모의고사나 수능처럼 출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학교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내고자 해도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내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낸 문제가 모의고사 같은 문제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뭐 우리가 다 방에 앉아서 수능 출제하겠죠. 근데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굉장히 많은 인력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의고사를 연계해서 수능 형식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모든 학교들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그냥 모의고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내신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진짜로 모의고사처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건 어떤 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그냥 어떤 선생님들의 바램과 어떤 목표와 실제로 나오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챕터 보시면서 얘기 좀 하시겠습니다. 자, 실제 30문제 나왔죠. 자, 서술형 문제 없었습니다. 시험 문제로 봐보면 의문의 변동 8문제, 맞춤법 5문제, 문학 두 작품 5문항 나왔고요. 모의고사 시험 범위 실제로 10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학습지 부분 2문제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합쳐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수는 이렇게 나왔으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EBS 연계가 70%가 연계된다고 하죠, 수능에. 근데 이제 그게 70%가 문항이 연결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EBS 교재에서 연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러니까 연계가 됐지만 누구나 그 EBS 교재를 보지 않고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걸 실질 연계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항수만 가지고 모의고사에서 10문제 나왔네. 교과서에서 20문제 나왔네. 라고 보는 건 좀 아마추어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등급이나 2등급을 가를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나왔냐. 교과서 시험 범위에서 나왔냐.
모의고사 시험범위에서 나왔냐 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실질 연계율을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실질 연계율을 따져본다면 교과서 시험 범위가 상당한 범위 그 수준을 차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뭐 총평으로 들어가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말고사는 일단 중간고사가 워낙 어려웠던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비정상적 난이도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난이도를 어느 정도 조정하려고 노력은 하신 부분이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 연계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지금 좀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부분은 모의고사를 연계하겠다. 이거를 30%를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조 자체는 좀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학기 때도 당연히 모의고사를 10문제 30%를 출제한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정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1학기 때는 모의고사를 어떻게 연계해야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선생님들끼리도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이 2학기 때는 더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연계를 하지 않을까 시험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상됩니다. 자, 학습지 활용 여부인데요. 학습지가 지금 2학기 때는 또 문학 작품들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 작품, 문법이 아마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고, 이번 시험은 사실 문법 중심의 시험지였고요. 2학기 때는 문법이 당연히 들어는 갑니다만, 지금 이번 기말고사처럼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건대국어는 그 문학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지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학습지가 1학기 때 가지고 있었던 비중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거는 지금 2학년 시험도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여전히 학습지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문학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 2학기 때는 학습지 활용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문제 유형도 지금 조금 많이 바꿔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뭐 화작이나 엄매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에서.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문학 부분은 특히, 지금 중간고사 때는 확 바뀐 어떤 유형을 보였지만, 기말고사 때는 다시 건대국어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좀 돌아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유형은, 어떤 형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뭐, 중간고사 때와 기말고사 때 그 너무 극반대적인 뭐 두 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확신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2학기 때 아무래도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의 형태로 출제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기말고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지금 뭐 중간고사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기말고사 때도 물론 절대로 만만한 시험지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거의 최고 난이도의 정상적 범주 안에서 최고 난이도를 갖는 시험지라고 보여졌고요. 건대국어 어찌됐건 좀 난이도를 올려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조금 더 많이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그 부분은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난이도 조정하고 시험 범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뭔가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완전 난이도 자체가 뭐 저 별나라로 가버렸던 시험이었고요.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를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비정상적인 부분을 보인 거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좀 전체적인 어떤 기조를 바꾸면서 지금 뭔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1학기에 대한 총평을 해본다면요. 근데 2학기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조정되지 않을까. 이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뭐 실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더 조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조금 더 일반적인 정상적인 어떤 시험지를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혼란의 시기가 좀 다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1학기 때 참 이 두 번의 시험 준비하느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학기 때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시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외부생 여러분들 혹은 뭐 학부모님들께서도 긴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